올해 독감이 10년 만에 최악의 유행이라는 질병관리청 발표가 나왔습니다. 전국의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마다 기침하고 열이 나는 분들로 넘쳐나는 이 시기에 생강차를 열심히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생강차, 생각만 해도 목이 다 뚫리는 것 같은 그 따뜻한 느낌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71세 김순희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이 어르신은 지난 겨울 유행하는 독감 소식을 듣고 생강이 면역력에 좋다는 말을 믿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진한 생강차를 4~5잔씩 드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2주가 지나자 갑자기 속이 너무 쓰리고 밥을 먹으면 가슴 위로 뭔가 타오르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세요. 가정의학과에 가보니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게 악화됐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약하신 게 아니에요. 생강을 너무 과하게, 그것도 공복에 반복해서 드신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고혈압약이나 혈당약, 피를 묽게 하는 혈전 예방 약물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생강과의 약물 상호작용 문제를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80% 이상이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신데 이분들 중 상당수가 생강 보충제나 진한 생강차와 약물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생강에 대해 과학적으로 확실히 입증된 효능은 무엇인지, 어떻게 드셔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주의사항까지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과장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검증된 연구 결과에 기반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좋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효과가 불확실한 부분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생강을 제대로 활용해서 건강을 지키실 수 있을 거예요. 생강은 우리나라 부엌에서 수천 년 동안 빠질 수 없었던 재료입니다. 김치에도 들어가고 수정과에도 들어가고 명절에 만드는 강정에도 들어가고 감기에 걸리면 할머니께서 꼭 끓여주시던 바로 그 재료죠. 한의학에서도 생강은 아주 오래전부터 중요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생강을 생강과 건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씁니다. 신선한 생강, 즉 생강은 주로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메스꺼움을 잡는 데 쓰이고 말린 생강, 즉 건강은 몸의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속이 냉하거나 몸이 차가운 분들, 소화력이 약하신 어르신들께 예로부터 즐겨 처방해온 약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강에 대한 정보가 너무 넘쳐납니다. 생강이 암을 예방한다. 생강이 치매를 막는다. 생강만 먹으면 만병이 낫는다. 생강을 꾸준히 먹으면 혈압약도 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온라인에 쏟아지고 있죠.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은 특정 효능에서는 과학적으로 매우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많은 효능들은 아직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연구마다 결과가 엇갈리는 상황이에요.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검증된 효능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이 정말로 효과가 확실한 첫 번째 효능은 메스꺼움과 구토 완화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른들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수십 건의 임상 연구를 통해 반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특히 임신 초기의 입덧, 수술 후 메스꺼움, 항암 치료 중 구역감, 이런 상황들에서 생강의 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어요. 연구들을 종합해서 분석해보면 생강을 드신 분들이 가짜 약을 드신 분들보다 구토 증상이 훨씬 적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차멀미나 배멀미 같은 동작멀미에서도 여행 전에 생강을 약 1g 정도 미리 드시면 주관적인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됐다는 보고가 있어요.
다만 멀미 예방 효과는 연구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와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절에 장거리 버스를 타시거나 배를 타시기 전에 미리 드셔보시는 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합니다. 전반적으로 생강은 속을 편하게 해주는 안전한 자연요법으로 의학계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두 번째로 확실한 효능은 기능성 소화불량 개선입니다. 식사 후에 더부룩하거나 배가 빵빵하게 느껴지는 분들, 밥 먹고 나면 항상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 이 기능성 소화불량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정말 흔하게 호소하시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전에 생강을 약 1.2g 복용했을 때 위 배출 속도가 유의미하게 빨라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밥을 먹기 전에 생강을 조금 드셨더니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는 뜻입니다. 생강이 위장관의 운동성을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기 포만감, 복부 팽만, 트림이 자주 나오는 증상, 속쓰림 같은 불편한 증상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밥 먹은 후 자주 더부룩하거나 배가 빵빵한 느낌이 드신다면 식전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가볍게 드셔보세요. 세 번째 확실한 효능은 인후통 진정 효과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예로부터 감기에 걸리면 꿀 생강차를 끓여 드신 게 정말 과학적으로도 완벽하게 근거 있는 방법이었다는 게 현대 연구로도 입증됐습니다. 꿀은 자체적으로 기침의 빈도와 심각도를 줄이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꿀을 어린이 기침 치료에 권장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 쇼가올 같은 항염 성분이 더해지면 목의 염증을 진정시키는데 더욱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수백 년간 내려온 할머니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도 완벽하게 검증된 셈이에요. 이런 항염 성분들은 관절의 염증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 꾸준히 드시면 관절 통증 완화에도 보조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관절염,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에도 생강이 도움이 될까요? 결론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제로 기대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관절염에 대해서입니다.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이 아프신 분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상당수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시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를 종합해서 분석해보면 생강을 꾸준히 드신 분들의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효과의 크기가 그리 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개인별로 효과 차이도 상당히 컸습니다. 어떤 분은 확실히 좀 나아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떤 분은 별 차이를 못 느끼세요.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 쇼가올 같은 성분들이 관절의 염증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절이 붓고 아픈 원인 중 하나인 염증을 생강의 매운 성분들이 어느 정도 가라앉혀 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생강 하나만으로 관절 통증이 확 줄어들 거라고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어요. 정형외과나 류마티스 내과에서 받는 기존 치료, 물리치료, 체중 조절과 함께 보조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병원 치료를 대신할 수는 절대 없어요. 다음으로 고혈압입니다. 2019년에 발표된 임상 시험들의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평균 6주에서 8주간 하루 3g 이상의 생강 보충제를 복용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약 6.4mm 수은주, 이완기 혈압이 약 2.1mm 수은주 감소 효과가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효과는 주로 50세 이하의 비교적 젊은 분들에서 고용량의 생강 캡슐을 단기간 복용했을 때만 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시는 생강차 한두 잔이나 요리에 넣는 조미료 수준으로는 혈압에 크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고혈압 진료 지침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저염식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내과나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생강은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보조하는 역할이지 혈압약을 대체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뇨는 사실 가장 복잡한 상황입니다. 일부 임상시험에서는 생강가루를 하루에 2g에서 3g 정도 꾸준히 드신 분들의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2024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 5개의 무작위 임상시험을 다시 종합해서 엄격하게 분석해보니 생강을 드신 분들의 공복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즉, 어떤 연구에서는 당뇨에 좋다고 했는데 최신 메타 분석에서 여러 결과들을 다시 종합해보니 실제로는 혈당 수치에 큰 효과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연구마다 결과가 엇갈리니까 생강이 확실하게 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생강의 항염 및 항산화 효과를 통해 당뇨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뇨 자체를 치료하지는 못해도 당뇨로 인해 생기는 심혈관 합병증이나 신장 문제 같은 2차적인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당뇨 관리의 핵심은 여전히 식이 조절,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내분비내과 선생님과의 꾸준한 협력입니다. 이번엔 생강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훨씬 높아지는 조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생강차만 드시는 것보다 이 재료들을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큰 건강상의 이점을 얻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레몬과 생강 조합입니다.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는 식사 중에 섭취한 식물성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 두부, 콩류에서 나오는 식물성 철분은 고기에서 나오는 동물성 철분에 비해 흡수율이 낮은데 레몬의 비타민C가 이 흡수율을 높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레몬의 상큼한 향과 비타민C가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보완해줘서 꾸준히 마시기에도 훨씬 좋습니다. 생강만 드시면 너무 매워서 지속하기 어려우셨던 분들께 레몬 생강차가 딱 맞는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따뜻한 레몬 생강차는 수분 섭취량을 늘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서 소화 촉진과 수분 보충에 일석이조입니다. 단 꼭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레몬의 강한 산도가 치아 범랑질에 해로울 수 있어서 마신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입안을 충분히 헹궈 주세요. 그리고 산에 노출된 치아 표면이 다시 안정될 때까지 약 30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양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 생강차를 마시고 바로 이를 닦으시면 오히려 치아 범랑질이 깎여나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강황, 후추, 생강의 황금 조합입니다. 강황의 주성분인 커퓨민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 효과로 건강에 매우 유익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커퓨민의 체내 흡수율이 굉장히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을 함께 섭취하면 커퓨민의 체내 흡수율이 최대 20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후추 한 꼬집이 강황의 좋은 성분을 20배나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생강 역시 항염 및 항산화 작용을 지니고 있어서 강황과 함께 드시면 염증 완화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강황가루, 후추, 생강을 따뜻한 우유나 두유와 함께 끓여 마시면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의 일상적인 염증 관리 음료로 아주 훌륭합니다. 인도에서 수천 년간 마셔온 황금 우유가 바로 이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 카페에서도 강황 라테라는 이름으로 많이 팔리고 있죠. 세 번째는 비타민 B6이 풍부한 음식과 생강의 조합입니다. 비타민 B6은 임신 중 입덧 치료에도 공식적으로 사용될 만큼 메스꺼움 완화에 효과적인 영양소입니다. 달걀, 감자, 바나나, 콩류에 비타민 B6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런 식품들과 생강을 함께 드시면 메스꺼움 개선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속이 좋지 않은 아침에 달걀 프라이에 구운 감자와 따뜻한 생강차를 곁들여 드시면 속이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아침마다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어르신들께 특히 잘 맞는 아침 식사 조합이에요. 네 번째는 꿀과 생강의 조합입니다. 꿀은 자체적으로 인후 통증을 완화하고 기침을 줄이는 효과가 여러 연구로 입증되어 있어요. 생강의 매운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오리, 목의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누그러뜨리는 데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꿀과 생강의 조합은 감기철 목 관리에 특히 탁월합니다. 할머니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도 입증된 완벽한 조합이에요. 단, 당뇨가 있으시거나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은 꿀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므로 꿀은 빼고 무가당 생강차만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강이 몸에 좋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심방세동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레 같은 혈전 예방 약물을 드시는 분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약물을 드시는 분이 생강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생강이 혈소판의 혈전 생성을 억제해서 피가 응고되는 시간을 늘릴 수 있거든요. 피를 묽게 만드는 약과 생강이 만나면 피가 너무 묽어져서 자칫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음식 조미료 수준으로 요리에 소량 넣어 드시는 건 큰 문제가 없지만 생강 캡슐이나 생강 추출물 농축액 같은 보충제 형태는 반드시 담당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이미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신 분들은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현재 드시는 양방약을 알려주셔야 해요. 두 번째로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생강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됐어요. 당뇨약과 함께 생강을 많이 드시면 드물지만 저혈당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죠. 당뇨로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생강 섭취를 하루 4g 이하로 제한하시고 드시기 전에 꼭 내분비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공복에 자극적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건 피해주세요. 위가 빈 상태에서 레몬을 많이 넣은 진한 생강차나 매운 음식과 함께 생강을 드시면 위벽이 심하게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산도가 높은 음식과 매운 생강이 만나면 속쓰림이나 미산 역류가 악화될 수 있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 위염,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식후에 그리고 연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천안의 김순희 어르신처럼 공복에 진하게 드시다가 오히려 병을 키우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해서 꼭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로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이 담즙 분비를 자극해서 담낭을 수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담석이 있는 상태에서 담즙 흐름이 갑자기 늘어나면 돌이 움직이거나 담관을 막아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소화기 내과에서 담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생강을 소량씩 음식 조미료 형태로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로 수술이나 치과 치료를 앞두신 분들입니다. 생강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수술 중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일반 수술은 최소 2주 전부터, 발치나 임플란트 같은 치과 시술은 전날부터는 생강 보충제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음식 조리용 소량은 문제없지만 농축된 형태는 반드시 피하세요.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 게 적절할까요? 이 질문이 사실 가장 핵심입니다.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 생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처음 규칙적으로 드시기 시작하실 때는 말린 생강가루 기준으로 하루 0.5g에서 1g 정도로 조심스럽게 시작해보세요. 계량 스푼으로 따지면 3분의 1에서 2분의 1 스푼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소량으로 드시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속이 쓰리지는 않은지, 트림이 심해지지는 않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반드시 식후에 따뜻한 물이나 차와 함께 드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하루 상한선은 4g입니다. 말린 가루로 치면 작은 계량 스푼으로 2스푼 정도가 최대예요. 임신 중이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서 하루 1g 이하로 반드시 제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생강을 드시기 시작했다고 해서 금방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생강의 효과는 보통 4주에서 6주 이상 꾸준히 드셔야 비로소 느끼실 수 있어요. 이틀, 사흘 드셔보고 효과가 없다고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최소 한 달은 꾸준히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또 생강을 어떤 형태로 드시느냐도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절염 통증 완화 목적이시라면 일반 생강차보다는 생강 추출물이 표준화된 캡슐 형태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반면에 일상적인 소화 개선과 건강 유지 목적이시라면 따뜻한 생강차나 요리에 생강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장기간 드셔도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적정량을 지키신다면 3개월까지는 특별한 독성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간혹 속쓰림, 트림, 가슴쓰림, 더부룩함 같은 위장 관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생기시면 먼저 드시던 양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그래도 불편하시면 일시적으로 중단하시고 피부 발진이나 두드러기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시면 즉시 중단하고 가까운 내과나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생강을 고르고 제대로 보관하는 실용적인 팁들을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생강을 사실 때는 껍질이 매끈하고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손으로 살짝 눌러봤을 때 물렁물렁하거나 쭈글쭈글하게 쪼그라든 건 피하시고 표면에 곰팡이나 검은 반점이 없는 것을 선택하세요. 냄새를 살짝 맡아보시면 향긋하고 매콤한 특유의 생강향이 나는 게 신선한 겁니다. 신선한 생강은 종이 타월에 싸서 밀폐 비닐백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면 2주에서 3주 정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한 번에 많이 사셨다면 껍질을 벗기고 갈아서 얼음틀에 넣어 얼리는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쓰시면 편리하고 영양소 손실도 적어요. 생강가루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그늘진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신선한 생강이 물렁해지거나 곰팡이 냄새가 나면 바로 버리세요. 생강가루는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거나 덩어리가 생기면 습기가 침투한 거니까 새 것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생강에 대해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강은 메스꺼움과 구토 완화, 기능성 소화불량 개선, 인후통 진정, 이 세 가지 효능에서 과학적으로 가장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관절염, 고혈압, 당뇨에도 보조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치료제를 기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레몬, 강황과 후추, 비타민 B6이 풍부한 음식, 꿀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항응고제, 혈당약,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세요. 하루 적정량은 최대 4g이고 처음에는 0.5g부터 시작하세요. 효과를 보려면 최소 4주에서 6주는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생강 하나로 모든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활용하시면 일상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든든한 도우미가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이 지켜온 생강의 지혜에 이제 현대 과학이 근거를 더해주고 있으니까요. 특별하고 비싼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엌에 늘 있는 생강 하나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의 증상이나 질환에 대한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건강관리 방법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한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잠깐 생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생강이 실제로 어떤 성분 때문에 이런 효능을 내는지 그 원리를 아시면 왜 특정 상황에서 효과가 좋고 특정 상황에서는 효과가 약한지도 이해가 되시거든요. 생강의 핵심 성분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생강의 가장 중요한 활성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신선한 생강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이 성분이 바로 생강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주인공이에요. 진저롤은 강력한 항염 효과와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만들어내는 효소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관절이 붓고 아픈 것, 목이 염증으로 뻣뻣한 것, 이런 증상들이 모두 염증 반응과 관련이 있는데 진저롤이 이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강을 말리거나 가열하는 진저롤이 쇼가올이라는 성분으로 변합니다. 쇼가올은 진저롤보다 훨씬 더 강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말린 생강가루나 생강차를 끓여서 드시는 것이 오히려 신선한 생강을 그냥 드시는 것보다 염증 완화 효과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형태로 드시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효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생강에는 징게롤, 파라돌, 다양한 플라보노이드 등 수백 가지 생리 활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생강이 단순한 한 가지 약보다 더 다양한 방면에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연의 것이 때로는 단일 성분으로 만든 합성약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이런 원리를 알고 나면 왜 한의학에서 생강을 수천 년 동안 중요한 약재로 써왔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현대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도 우리 선조들은 경험을 통해 생강의 효능을 터득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옛날 것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의 검증을 거친 소중한 지혜인 셈입니다. 생강을 어떤 형태로 드시느냐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신선한 생강, 말린 생강가루, 생강차, 생강 추출물 캡슐,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각각 특성이 달라요. 신선한 생강은 진저롤 함량이 높습니다. 요리에 생채로 넣거나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우려 드시는 방법이 가장 전통적입니다. 향이 강하고 즉각적인 소화 개선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저장이 조금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장 자연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말린 생강가루는 쇼가올 함량이 높아서 항염 효과 면에서 신선한 생강보다 더 강할 수 있어요. 보관이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에 타서 드시거나 요리에 넣어 드시기도 좋아요. 다만 시중에 유통되는 생강가루 제품 중에는 품질 차이가 상당히 있으니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생강 추출물 캡슐은 생강의 유효 성분을 일정량 표준화해서 담은 제품입니다. 관절염 통증 완화나 더 집중적인 건강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해요. 매일 일정량의 진저롤, 쇼가올을 정확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이미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드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생강차는 일상적인 건강 유지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형태입니다. 신선한 생강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뜨거운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우려내시면 됩니다. 꿀이나 레몬을 조금 넣으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더 높아져요. 아니면 말린 생강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는 방법도 간편합니다. 생강차는 카페인이 없어서 저녁에 드셔도 수면에 영향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어르신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생강을 꼭 차 형태로 드셔야 하느냐는 겁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김치를 담글 때 생강을 충분히 넣거나 국을 끓일 때 생강을 넣거나
생강이 들어간 반찬을 자주 드시는 것만으로도 일상적인 건강 유지 목적으로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통 식문화 자체가 이미 생강을 자연스럽게 섭취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셈이거든요. 굳이 특별히 챙겨 드실 필요 없이 기존에 드시던 한식을 제대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생강의 기본적인 건강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물어보시는 게 생강즙과 생강가루 중에 어떤 게 더 좋으냐는 겁니다. 생강즙은 신선한 생강의 즙을 짜낸 것으로 진저롤 함량이 높습니다. 소화 개선이나 메스꺼움 완화에는 생강즙이 좀 더 빠른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생강가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슈가올 함량이 높아서 항염 효과 면에서 유리합니다.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더 좋다기보다는 목적에 따라 선택하시거나 번갈아 가며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생강은 건강 보조제로서 아주 안전하고 유익한 자연식품이지만 어디까지나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것들이 건강의 진짜 기반입니다. 생강차 한 잔이 이 모든 것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 위에 생강을 올바르게 더하시면 분명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한 가지를 너무 과하게 드시는 경향이 있어요. 좋다는 소문이 나면 매일 몇 잔씩 진하게 드시다가 오히려 탈이 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적정량, 식후, 연하게가 생강 섭취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지키신다면 생강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 그게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생강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셨으니 이제 현명하게 활용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강에 관해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오해들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생강이 강하면 강할수록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진하게 드시면 위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연하게, 꾸준히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생강즙을 공복에 원샷으로 마시면 건강에 더 좋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정보예요. 공복에 생강즙을 원샷으로 드시면 위벽이 직접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속쓰림과 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후에 희석해서 드세요. 세 번째 오해는 비싼 생강 제품이나 수입 생강이 국산 생강보다 더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이것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국내산 생강, 특히 전라북도 완주와 충청남도 서산, 경기도 이천 등지에서 생산되는 국산 생강은 세계적으로도 품질이 우수합니다. 굳이 비싼 수입 생강을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 생강을 조금 다르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신선한 생강을 얇게 썰어 냉수에 레몬과 함께 담가 두었다가 시원하게 드시거나 오이 냉국 같은 여름 반찬에 활용하시면 더위에 지친 소화 기능을 도와줍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따뜻하게 끓인 생강차나 생강을 넣은 국물 요리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선조들이 수정과를 겨울에 즐겨 마신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랍니다. 계피와 생강이 들어간 수정과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도우며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정말 훌륭한 전통 건강 음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르신들 계시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서 생강 보충제를 드시고 싶다고 하신다면 먼저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도록 꼭 안내해드리세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 한 번의 확인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저에게도 정말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건강 정보들을 과장 없이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생강과 관련해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하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생강차와 생강 영양제 어떻게 선택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선택은 사실 여러분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한 어르신이 일상적인 소화 관리와 면역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집에서 끓여 드시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충분합니다. 재료비도 훨씬 저렴하고 만드는 과정 자체가 정성이 들어가서 심리적인 위안도 되죠. 반면에 무릎 관절 통증 완화나 소화불량 개선 같은 좀 더 집중적인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표준화된 생강 추출물이 담긴 영양제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매번 일정량의 활성 성분을 정확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약국이나 건강식품 전문점에서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진저롤 또는 슈가올 함량이 표시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게 아닌 것처럼 터무니없이 저렴한 제품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생강 영양제를 고르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는 생강에 다른 성분들을 복합적으로 넣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합 제품의 경우 다른 성분들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순수 생강 추출물 단독 제품이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께는 훨씬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강 제품을 드셔도 오늘 드셨다가 내일 안 드시고 이번 주에 드셨다가 다음 주엔 잊어버리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습관이 건강을 만든다는 말, 생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김에 내일 아침 식사 후부터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챙겨 드시는 습관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만들어 드릴 거라고 믿습니다.